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정보 저희가 재밌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홍신의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 지금 무슨 막국수, 메밀국수 얘기를 하자 그러시는데 아니 입이 얼 것 같아요. 이거 여름 음식 아니에요? 네, 제가 제철 강조하고 있는 요리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메밀국수를? 지금 사실 철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치원 쪽, 그러니까 세종시 그쪽에 잠깐 갔더니 모든 막국수집이 다 내년 3월에 만나요 이렇게 하고 문을 닫은 거예요. 왜요? 이제 겨울이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메밀 막국수는 여름 음식이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여름에 사실 줄을 서고 뭐 먹을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든 음식이었는데 겨울에 문을 닫는 거 보니까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사실 메밀이 지금 나오거든요. 햇 메밀. 가을에 꽃이 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나오면은 요거를 껍데기를 살짝 벗겨가지고 그 상태로 빻아서 이걸 국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메밀국수란 말이죠. 네. 냉면도 제철이 겨울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맥락이 있어요. 더군다나 차갑게 먹는 음식들은 옛날에 냉장고가 발달을 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겨울에밖에 못 먹었겠군요. 그렇죠. 이게 얼음이 얼거나 아니면 날씨가 차가워져야지 음식이 자연스럽게 차가워지는 거고요. 이열치열이 아니라 인행진행. 그렇죠. 김장도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저온 숙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냉 채소잖아요. 그렇죠. 차가울 때 나오면 그거를 겨울 내내 저장을 할 수 있었던 거. 약간 메밀이 찬 성질로 알려져 있지만 요거의 유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철이다. 그래서 지금 햇 메밀로 만드는 막국수를 하는 막국수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 이제 메밀 얘기라니까 왠지 봉평이 떠오르고 강원도 거기에 이제 보면은 가을에 가면은 하얀 메밀꽃이 이제 쫙 메밀꽃이 소금을 뿌려놓은 듯 너무너무 아름답죠. 소설에 나온 것과 똑같이. 맞아, 이효석 씨. 이 이효석 소설 때문에 사실은 봉평 메밀이라는 단어가 생겼죠. 더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맞아요. 실제로 메밀의 주요 산지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최대 산지. 강원도? 다들 강원도를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네, 제주도가 정말 메밀의 전 처음 메카고요. 듣는데 오늘. 예. 정말 처음 들으세요? 네, 정말 처음 듣는데요. 제주도 가면은 몸국 있잖아요. 네. 그 안에 메밀 가루를 풀어 넣죠. 제주도에서는 메밀 떡도 부쳐 먹고 그리고 왜 우리가 아는 그 팥이 이렇게 지금 조롱조롱 붙어 있는 그 오메기떡. 오메기떡. 네. 네. 그게 이제 그 조로 만든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거의 원래 원형은 술떡이거든요. 그것도 메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구멍떡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메밀로 만든 그렇군요. 음식이 제주도에 굉장히 많고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제주도에 가면 봉평 메밀 막국수 집들이 굉장히 많이 봉평이 거기가 있어요. 봉평이.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집이 봉평에서 메밀을 갖다 쓰는지 제주도가 메밀이 많으니까 제주도 메밀로 쓰는지 그걸 확인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너무 웃기네요. 근데 이름이 가끔 저희가 다른 지역 갔는데 그 다른 지역 이름 돼 있는데 있죠, 네. 좀 당황스럽긴 해요. 네, 홍콩에 가면 뭐 서울 반점 이렇게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떤가요? 햇메밀과 아닌 메밀이 차이가 느끼세요? 어떻게 요리하시는 분 입장에서 음식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유통되는 형태로 따지자면 많이 차이 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쌀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과는 껍질 깎아서 바로 드시죠. 그러면 그리고 쌀은 껍질 깎아서 도정한 다음에 내년에도 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네. 그게 맛이 다르거든요. 껍질을 그렇죠. 바로 요즘에는 그래서 깎아서 먹었을 가능한 때. 좀 도정을 한 날짜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죠. 네, 소비자분들이 엄청나게 스마트해지셨죠. 근데 모든 곡물이나 이렇게 생명이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로 껍질을 까게 되면 껍질은 보호막이잖아요. 네. 까게 되면 그 보호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화가 돼요. 그럼 맛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메밀도 뭐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맛으로 따지자면 그렇지만 향이 정말 남달라요. 향을 못 느껴본 것 같은데 그 항상 묵은 걸 먹어서 그런가? 메밀 향이 엄청납니다. 메밀 향이 생각보다 되게 세서 이게 향이 솔솔솔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쭉 이렇게 멀리 퍼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향이 좋은데
이게 특히 차가울 때 이 향이 잘 나요. 차가울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차게 먹는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네, 냉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차가울 때 향이 굉장히 잘 난다. 그렇군요. 그래서 입안에 딱 먹으면은 뭔가 이렇게 차가운데 쎄한 느낌이 입안에 싹 감돌다가 코끝으로 찡하게 뭐 올라오거든요. 그게 메밀향이에요. 그렇군요. 약간 고소하면서도 살짝 톡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톡 치는 그런 네. 느낌이 있다. 그게 메밀향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막국수를 여름에만 먹은 걸까요? 차가우니까요. 더우니까요. 더우니까 그때가 좋아서. 여름에 아이스크림 네. 먹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메밀 자체에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름 음식으로도 아주 좋아요. 좋다. 이게 뭐 체온을 내리고 유지시켜주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름에 먹어도 좋지만 기왕 지금 햇 메밀이 나오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라. 지금 햅쌀도 완전 맛있어요. 아무 그럼요. 밥집이나 들어가서 다 맞아, 공깃밥을 맞아. 시키면은 지금은 다 햅쌀이에요. 예. 지금 만생종까지 다 수확을 끝냈기 때문에 밥 자체가 엄청나게 맛있을 때거든요. 지금 밥을 12월까지. 많이 먹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지금 햇곡식들을 먹어야 될 그렇죠. 때다. 네. 그러면 이제 막국수가 물도 있고 비빔국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제 물론 비빔을 좀 더 좋아하긴 하는데 비빔이 고춧가루 다대기 양념장 넣어서 네, 넣어서 아주 먹는 그냥 거. 칼칼하니 맛있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지역마다 좀 다른데 막국수 자체가 어디 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 그렇죠. 네. 강원도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고 네. 근데 사실은 메밀이 나는 이 산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아까 북쪽도 제주도 있고 있다고 네, 그러셨고. 제주도 있고 근데 이런 쪽에서는 항상 이런 거를 국수 형태로 혹은 수제비 형태로 먹었었단 말이죠. 수제비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강원도가 막국수의 원조다라고 하는 건 막국수라는 단어가 생겨난 이후부터 강원도가 유명해진 거긴 한데 네. 이 춘천 막국수라는 게 하나의 단어처럼 되어 있었죠. 있었죠. 네. 지금은 조금 뭐 그래도 유명한 사라졌지만 집들도 몇 곳 있었고. 그렇죠. 네.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맞아요. 같이 파는 집들. 근데 이렇게 약간 경기 북부나 아니면 강원도 일부 지역이 원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막국수가 이런 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왜 막국수냐. 이거를 막 만들어서 막국수냐, 대충 만들어서 막국수냐. 네, 뭐예요? 근데 이게 유래가. 약간 제일 설득력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화전민하고 관계가 많은데 강원도로 이주를 한 이북의 화전민들이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이제 불을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메밀을 막 심어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니까. 근데 그때 수확해서 먹는데 이게 껍질도 두껍고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대충 막 빻아서 즉석에서 뭐라도 해 먹었다. 그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국수다. 그래서 이게 막국수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제일 유력한 설득력이 것 같아요. 있다. 네. 예. 어떻습니까? 냉면하고 아까 이제 막국수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빔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빠졌는데 냉면도 비빔 냉면이 있고 이제 물냉면이 있고, 물냉면도 네. 있고 이게 그래서 강원도에서 유래가 된 거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양념을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강원도에 가가지고 오래된 집들을 가면요 비빔이나 물이 구분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비빔 양념을 좀 넣은 물국수. 형태로 네, 맞아요. 주죠. 물 반 양념 반이 돼 있죠. 혹은 네. 물을 따로 주고 양념을 조금 얹어 주던지 그렇죠. 뭐 둘 다 따로 주던지 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메밀국수를 잘 먹는 방법은 사실 양념을 많이 하지 않고 메밀 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양념을 넣었을 때 또 매력이 또 생기잖아요. 맛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물을 부었을 때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경계가 없는 게 원래 막국수다. 근데 요즘에는 더 유행하는 게 사실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넣어서 좀 예. 비빔이지만 뭔가 산뜻하게 간장 막국수 같은 거 맞아요. 이런 것들도 유행하는데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쵸, 서울 지역, 경기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이 환호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메밀로 국수 말고는 해먹을 게 없나요? 많죠. 국도 끓이고요. 국이요? 네. 몸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국에는 어떻게 넣어요? 이게 국을 끓일 때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살짝 풀어갖고 그 농도를 살짝 맞추는 거예요. 요 메밀가루를 가지고 또 아구찜 같은 거를 할 때도 찹쌀가루 대신에 이걸로 농도를 살짝 맞춰봐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자체에서 뭔가 질감이랑 향이 생기면서 양념,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라 그러죠. 이제 좀 걸쭉한데 뭔가 좀 톡 치는 그런 느낌이 나는 색깔은 이제 그 가루의 색깔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메밀이 원래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약간 희면서 검은 게 이렇게 좀 섞여 있지 않아요? 아, 검은 게 섞여 있는 건 이제 껍질을 같이 빻는 거예요. 그래서 메밀이 원래 약간 각이 진 형태로 굉장히 작은 별사탕 반 쪼개놓은 것 같은 그런 맞아요. 그렇게 작게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생겼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네. 생겼는데 각이 지게 요게 지금 시꺼매요. 그래서 메밀 베개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까맣게. 까만 그쵸. 예. 그거 잘 말린 거가 안에 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겉껍질을 완전히 다 도정을 해내고 그렇게 하고 안에 있는 그 안에 알맹이를 잘 빻으면은 그게 거의 흰색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 메밀국수인데 아니 냉면 메밀로 만든다면서 왜 예. 흰색이야? 막국수 잘하는 집 갔는데 흰색이 나와. 희한하네. 이거 뭐 메밀이 아닌가? 근데 이거는 껍질을 잘 도정을 한 거고요. 껍질을 조금 넣어서 빻게 되면 국수를 좀 식감이 생겨요. 그렇군요. 껍질에 아무래도 영양 성분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메밀 껍질에는 독소도 있다고 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쌀도 마찬가지로 현미도 껍질이 약간 있으면은 우리가 뭐 소화가 좀 어렵다. 잘 안 되죠.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홍 선생님하고 오늘 메밀 얘기를 하는데 댓글이 이런 게 들어왔네요. 1732번님, 네. 홍 선생님 복면가왕 잘 봤습니다. 아, 예. 그 다른 방송국인데. 네, 노래는 막 이러면서 춥다고 따뜻한 커피 한잔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네, 방송에 어제 열심히 출연하신 걸. 했습니다. 네, 더 열심히 이제 건강한 식탁을 해주시겠다고. 네, 이용실님께서 저랑 이름이 똑같다고. 아, 그러시네요. 오늘 네. 처음 들으신다고. 앞으로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름도 같은데. 용실님께서 힘이 되어주셔야죠. 힘이 그럼요. 제가 힘이 아자아자. 네. 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월요일 순서 오늘 건강한 식탁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홍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이슈의 중심, 대한민국 시사의 헤드쿼터, 시사평론가 최영일의 시사